아시나요? 삿포로? 일본 말로는 홋카이도라는 이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북해도라고 해요. 북해도선 양고기집 리무진인가 라무진인가 그 지나가다 보셨죠? 똑같은 거예요. 이 홋카이도라는 섬의 가장 큰 도시 삿포로예요. 후쿠오카의 중심은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멀리 있고 펄기인가 대게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하나 초밥도 맛있어요. 이게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그 만화책이 있는데 그 미스터 조리망 그 셰프분도 미스터 초밥왕 보고 요리를 배웠다고 얘기했죠. 이 삿포로 옆에 이 조그맣게 여기 오타루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미스터 초밥왕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이 초밥도 먹으려고 삿포로를 한 두 번 정도는 갔다 와봤습니다.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멀리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눈이 항상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겨울 왕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BA라고 해서 그 눈이 잔뜩 쌓인 설원이 굉장히 유명한 풍경을 가지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삿포로를 많이 찾는 시기는 겨울이에요. 겨울 왕국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러브레터 영화 오게키 데스까 그것도 삿포로 홋카이도가 배경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삿포로 가는 비행기 값은 여름보다 겨울이 비싸요. 항상. 왜 어쩔 수 없어. 야, 그 겨울이 어디 뭐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름과 겨울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2023년이지만 2023년에는 여름에 삿포로 가는 가격이 38만 원이었고 지금은 겨울엔 48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2025년이죠. 아까 잠깐 들어봤을 때 이게 한 60만 원을 뛰었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40만 원, 45만 원 되지 않을까? 50만 원쯤 한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튼 뭐든 여름보다 겨울이 쌉니다. 삿포로를 가기 위해서. 왜냐면은 수요가 높아요. 항상 수요와 공급 아시죠?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서 알려준다. 이거는 너무 옛날 그 교과서 내용인가 너무 갈 거고 우리가 그러면 장사치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여름에 가는 가격이 38만 원이었으니까 이거를 10장을 사두고 겨울에 48만 원에 이 10장을 다 팔면 90만 원 정도, 약 19% 정도 수익이 남아요. 여름에 사놨다가 겨울에 이 겨울 삿포로 가는 사람들 양도를 하면 19%. 이건 지금 예적금 금리가 3%로 알고 있는데 3%보다 6개월 만에 19%면은 굉장히 시간도 낮아지고 수익률도 한 3, 55, 한 단순 계산으로도 6배가 벌리겠네요. 사이클만 하면 돼요, 사이클만. 물론 비행기 탑승 날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탑승 날짜가 지나면 그 비행기는 사라지지만은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살 때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회사인가는 당연 봐야 돼요. 휴식조가 괜히 그 속어로, 은어로, 계작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장 망할 회사,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되도록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가치가 좋아도 안 사는 게 좀 리스크상, 생각해 해봐야 할 그런 요소긴 하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비행기 티켓은 사라지지만, 주식은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봐요. 여름에 비싸고 겨울에 혹은 반대로 겨울이 싸고 여름이 비싸고 아니면 뭐 요즘 대통령이 이제 뽑혔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돌아오죠.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많이 폭락한 그런 주식을 샀다가 4년 후에 이 회사가 그 대통령 후보 엮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주식도 떡상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뭐 4년 주기든 뭐 6개월 주기든 계절의 주기든 그 기간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언제 팔지 몰라. 그냥 내내 그냥 꾹꾹 모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대부분은 20, 30대란 말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되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그나마 고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예적금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거겠죠. 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했던 이런 사이클 이런 어려운 단어는 알 필요 없지만 그리고 이런 솔직히
테마주나 사이클주 이런 거는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검색만 나오는데 이것도 요즘 말로는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미 다들 검색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요가 들어간 가격이 이미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수익률이 얼마 안 날 거예요. 아마도. 검색만 나온 것들은 대부분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도 예적금보단 낫다. 그렇지만 일단 이 챕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언제 팔 건지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름에 싸고 겨울에 비싸다거나 이런 식으로 먼저 기간을 먼저 잡고 들어가 봅시다. 저의 일화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주식을 한창 열심히 했을 때가 2021년쯤 코로나 좀 지나고 나서 할 때쯤에 어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막 국내 여기저기 막 그때 코로나였으니까 뭐 국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크록스라는 신발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굉장히. 이 크록스라는 신발이 그 당시엔 여름 신발, 슬리퍼였죠. 여름 신발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신발이었는데 욕한 거 아니에요? 그 신발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여름 신발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 의료진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주변에도 간호사 친구도 있고 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 병원을 가보니까 거의 의료진 모든 사람들이 신발에 크록스를 신고 있는 거야. 아마 다들 지금 생각해봐.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신발 보면 대부분 다 크록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록스라는 신발이 원래 여름에만 좀 잘 팔린 신발인 줄 알았는데, 의료진들도 사용하네? 그러면은 꾸준한 수요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꾸준한 수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여름 신발이니까 꾸준한 수요가 있지만 여름에 실적 발표 때 한번 뻥 터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까 말했잖아. 뭐 여름에 비싸고 겨울에 싼 그런 주식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 크록스는 겨울에 사봤다가 어? 여름에 한번 팔아보자. 주식을 샀다가. 왜냐면은 기본적인 수요, 의료진분들의 수요가 있을 거고 여름에 좀 더 많이 찾을 때니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조금만 머리만 굴려도 알 수 있는 생각이고 저보다 훨씬 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미 생각해 놓은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언제 좀 그나마 싸게 사는지 싸게 살 수 있는지, 지금의 크록스한 주식 가격은 적정한지, 아까 말했잖아요. 비행기가 62만 원보다 16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알듯이 이 크록스 주식 가격은 지금은 적정한지, 이걸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적정한 가격이 왔을 때 사고, 그 다음에 여름에 팔면 어느 수익률을 이루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크록스 주가가 싼가? 어, 이걸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이 요소는 정말로 가장 기본인데 굉장히 쉬워요. 근데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가장 기본 개념을 잘 터득만 해도 참 좋습니다. 크록스는 당시에 퍼라고 해요. PER이 30이 안 되는 주가였어요. 퍼 모르죠. 아무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이거 알려드릴게요. 크록스 주가 당시 지금은 $100 넘긴 하지만 이건 2021년인가 2022년이었을 거예요. 퍼가 30이 살짝 안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퍼가 뭐냐? 전인구 경제연구소 전인구 유튜버님도 제가 옛날에 이거 한창 유명해지기 전에 이분한테 많이 도움 받았는데 여기서 퍼라는 가격이 공식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런 거 모르시면 어렵죠. 되게 다가가기 어려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P라는 글자가 숫자 3이라면, 이게 어떠한 의미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클라이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밍 장을 암장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느 암장을, 너무 좋아해서 이 암장을 인수하고 싶어. 이 암장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 암장을 인수하면 돈이 벌릴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여기 하루래. 연매출. 그러니까 2025년 혹은 2024년 연매출이 얼마냐? 연매출이 1억이래요. 1억. 그러면은 제가 3억 주고 사겠습니다. 했어. 근데 그 사장님이 오케이 했어.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순수익이 날까요? 연매출 1억인 암장을 제가 3억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은 수익이 0이겠죠? 네, 4년부터는 1억이라는 매출이 나오겠죠? 단순 계산으로. 3, 3, 3년 걸리겠죠? 퍼가 3. 끝.
끝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 횟수를 이 암장을 인수했을 때 3 년이면은 모두 자금을 인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연도를 보통 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퍼가 3 까지는 아니어도 4-5인 회사가 있어요. 매출이 상당히 높겠죠. 매출이 높을수록 내가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빨리 수익금을 이제 벌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매출 내는 회사, 자동차. 현대. 제가 어느 순간 버스를 타는데 버스 뉴스에 이런 게 있어요. 현대 창사 이래 역대 최고치 실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와, 돈 얼마나 번 거길래 역대 최고래 해가지고 봤죠. 허가 37, 11이었다가 이게 보여요? 54. 야, 그러니까 내가 현대자동차를 인수를 하면은 4년 만에 그 인수 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4년 만에는 이제 제 모든 수익은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테슬라. 혹시 테슬라 아죠? 자동차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고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전기 자동차의 가장 최우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미래 자동차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약간 미래 자동차와 취급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인수했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그 인수 자금을 회수를 할까 봤을 때는 78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퍼가 78이에요. 물론 지금은 좀 낮아졌겠지만은 78년. 그만큼 78년 뒤의 미래에는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 자동차가 될 거다. 현대 자동차만큼의 큰 회사가 될 거다. 라고 사람들이 78년을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반영된 게 243달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78년이 길다, 짧다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기자동차의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장들,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싼 건가 비싼 건가? 테슬라의 주가가 싼 건가 비싼 건가? 아직은 모르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들의 평균을 내면 그냥 평균 여기 우리 지금 퍼를 배우고 공부했었죠. 평균 퍼를 내면은 그 평균 퍼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 평균 퍼에서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그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볼게요. 아까 크록스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크록스에 대한 신발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크록스 주식을 사고 싶어. 언제? 겨울쯤에 샀다가 여름에 팔고 싶어. 왜냐?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의 수요가 있는 와중에 여름 신발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실적 발표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겨울에 사고 싶다. 겨울에 도대체 언제? 12월 9일? 12월 25일? 아니죠. 일단 이 크록스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적정 펄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풋웨어 에버리지 펄, 그러니까 신발 산업의 평균 펄, 나이키, 아디다스, 스케쳐스, 요즘 온라인으로 이제 됐고 그런 평균 펄을 낸 거예요. 이거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물론 음? 요즘은 크록스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GPT가 다 찾아줘요. 여기 제가 얼마 안 지나서 온러닝이라는 신발 회사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찾아줘요. 나 최근 2년간 나서 산다는 신발 회사 중에 평균 퍼 알려주고 온러닝 회사 퍼를 비교해줘. 그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일단 먼저 이 크록스 얘기부터 돌아와서 평균 퍼를 보면 여기 회색 어베러지의 여기 이거 보이죠? 회색이 신발 산업의 회사 평균 펄이에요. 56, 57 정도가 평균 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돌아와서 크록스가 퍼가 30이었잖아요. 근데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모든 신발 회사들은 평균 퍼가 펄을 다 봤을 때 평균을 냈는데 56, 57이에요. 대부분의 신발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56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요. 근데 크록스는 퍼가 30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평균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신발 산업이 56이야. 근데 크록스는 퍼가 30이야. 뭐다? 저평가다. 저평가. 그러면 좀 싸다. 싸다. 지금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사람들이 아직 크록스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나만 알고 있어. 어, 그게 가치에 반영된 거예요. 이 그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겨울에 샀죠. 여기 34달러 주고 52달러에 팔았어요. 약 한 몇 퍼 벌었냐? 한 30%? 30% 정도밖에 넘게 벌었네요. 물론 지금 크록스가 100달러, 200달러 넘게 가긴 하겠지만 이거는 4년 전이니까. 아이, 만약에 30달러를 내내 들고 있었으면은 지금 4년 뒤에 뭐 이거는 항상 결과론이에요. 네, 그때는 이런 게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크록스는 다른 신발 회사 프리미엄을 적게 받고 있었다. 이걸 알게 된 기준은 평균 표를 내서 낮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었다. 근데 나는 이게 실적 발표가 좋아질 걸로 알고 있었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엄을 더 최소한 평균 퍼만큼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 평균값의 퍼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더니 돈이 벌렸습니다. 이때는 476달러면 37만밖에 안 됐죠. 왜냐면 저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있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지만 이거를 이제 기회 삼아 공부 삼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레버리지 대출이라고 하죠.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좀 넣었다가 그래서 아까 벤처번이 2천만 3천만 이렇게 번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정말로 확신의 공부를 들고 투자와 도박이라는 차이점을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은 일단은 가치 투자의 기본을 알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관심 있는 산업, 관심 있는 종목, 관심 있는 회사, 관심 있는 아이템이 있어. 이거는 여름에 싸고 겨울에 비쌀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는 한두 달 뒤에도 금세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산업이 눈에 간간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알아놨다가 그 회사가 상장되었는지 보고 그럼 그 회사의 산업의 평균 펄을 낸 다음에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해 보고 저평가이면은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이게 뭐냐? 가치 투자의 기본입니다. 가치 투자의 기본.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 2023년 8월 8일 기준 퍼가 10이네? 그 평균 퍼보다 좀 낮네? 그러면 저평가된 거 아닌가? 하나 저평가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록스는 여름 신발이잖아. 그러면 겨울에 사고 여름에 판댔죠? 여기 8월 8일 여름이잖아. 여름에 판다니까요? 포함 보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같이 보라고. 먼저 기본 본 다음에 기간을 보고 내가 언제 살 건지, 언제가 가장 싼지. 8월 8일이 가장 비쌀 때예요. 그래서 퍼가 낮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쌀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요즘은 GPT가 다 찾아줘요. 이렇게 검색만 하면 온러닝이라는 최근에 회사가 상장이 됐대요. 퍼가 35래요. 최근 퍼는. 이는 평균보다 없다가 상당 높은 수치래요. 나스닥 신발회사, 아까는 56이었는데 지금 13 많이 내려갔네요. 사람들이 이제 신발 회사를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13년 뒤에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옛날에는 56이었잖아요. 테슬라처럼 56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13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신발 산업 회사가 약간 많이 하향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생각하세요? 아까 배웠잖아. 근데 온러닝의 회사는 35네요. 그러면 사실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안 삽니다. 안 삽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아무튼 요즘은 GPT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뭐 신발 회사 아니면 뭐 국방, 뭐 다이어트 치료제,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 아니면 여행, 이런 거 넣고 돌려봐요. 그러면은 쫙 나와요.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돌려보면은 GPT가 쫙 나와줍니다.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조금 더 내가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건 재무제표도 좀 봐주고 그럼 공부하다 보면 대강 종목들이 나와요. 진짜 세상 편해졌다니까. 나 때는 진짜 그러지 않았는데. 전 뉴스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영어 공부한 것도 구글에 쳐야지 더 잘 나오니까, 영어 공부 이것저것 해보면가지고, 하나하나 회사 다 찾아보고,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가지고, 뭐,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GPT가 다 찾아줍니다.